충격적인 발견 때문에 미국 정부의 70년 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에서 발견된 한 문서가 역사를 뒤바꿀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왜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을까요? 한 전문가의 용기 있는 폭로로 시작된 진실, 그 비밀에 담긴 위험한 진실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저는 CIA 최고 암호 해독 전문가로 30년간 근무하다 이제 막 은퇴한 에밀리 리처드슨이라고 합니다. 쉼없이 달려온 인생이라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국가를 위해 마지막까지 헌신하자는 생각으로 펜타곤 문서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자문으로 참여했어요. 제가 해야 하는 일은 그동안 쉼없이 해왔던 오래된 암호 관련 문서들을 검토하는 일이었어요. 은퇴 후에도 직장을 나가는 느낌이라 지루하고 재미없고 눈이 시릴 정도로 작은 글씨들을 한참 쳐다봐야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국가를 위한 일이라며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지루한 업무를 해나가던 중 우연히 이상한 파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손때가 누렇게 찌든 오래된 파일 처리였는데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는지 속에 있는 종이들은 깨끗하더군요. 극비, 한글 효율성 연구, NSA1947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오래됐지만 누군가가 만진 흔적이 없는 파일이라 호기심에 슬쩍 열어봤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곤 놀라서 파일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제가 읽은 내용이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다시 읽었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서에는 한글이 미국의 가장 진보된 암호 체계보다 4배 이상 효율적이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미국이 최고라고 여겼고 미국의 암호 체계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믿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자 앞에서 미국의 문자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펜타곤 복도에서 이 문서를 몰래 읽다가 누군가 볼세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내가 이 문서를 본 걸 알게 된다면 난 어떻게 되는 걸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30년 경력을 통틀어서 이런 충격적인 발견은 처음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고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국가 기밀 취급 훈련을 받은 저 역시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내용은 더 놀라웠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계된 완벽한 암호 체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이 현대 암호학의 원리와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몰래 파일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그 문서들의 내용이 맴돌았어요. 미국의 국가 안보가 한글이라는 600년 된 문자 체계에 위협받고 있는 거라면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도대체 70년 동안이나 철저히 숨겨온 걸까? 누가 왜 이런 걸 숨긴 건지 수많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밤을 지새운 저는 이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제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이 서로 싸웠지만 그 승자는 진실이었습니다. 이건 저희 나라 미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국방부 기록 담당관으로 오랫동안 일해온 믿을 만한 사람인 전직 동료 마이클 도슨을 찾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평소와 다른 긴장된 표정으로 그와 인사했어요. 마이클에게 문서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하자마자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밖으로 나가자고 하더군요. 이상해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평소에 차분하고 논리적인 사람이라 이런 행동은 처음 봤습니다. 갑자기 그가 주변을 경계하며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근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기니 갑자기 그가 주변을 경계하며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커피도 시키지 않고 바로 본론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너 그 말 아무에게도 하지 말고 그 문서에 절대 알려고 하지 마. 위험해. 마이클의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한마디에 왜 그런지 물었더니
단호하게 제 말을 피했습니다. 그냥 그 문서는 머리에서 지워버려. 내 30년 경력을 생각해서라도 말이야. 그렇게 말하니 저는 그 문서에 대해 더 궁금해졌고 결국 한국계 미국인인 언어학자 제니퍼 김을 찾아갔습니다. NSA에서 함께 오래 일해왔던 친구였어요. 그녀는 암호 분석과 언어학에 모두 뛰어난 전문가였습니다. 제니퍼의 아파트를 찾아갔고 문을 열자마자 저를 반갑게 맞아주던 그녀는 저의 질문에 표정이 곧장 심각해졌습니다. 심각해진 표정으로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어느 정도 생각 정리가 된 표정으로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 연구에 대해 들은 적은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문서더라. 그러고는 마저 충격적인 정보를 얘기해줬습니다. 미국이 해독에 1년 걸리는 암호를 한글 구조로 설계하면 4년 반이나 소요된다고 말이죠.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는 현대 암호학의 원리보다 500년 앞서 있다고 해.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완벽한 정보 체계를 설계한 거야.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은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미국이 최첨단이라고 여겼던 기술들이 한국에서는 600년 전에 이미 개발되었다니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죠. 제니퍼는 낮은 목소리로 에밀리, 당신은 국방부가 70년간 공포에 떨며 숨겨온 폭탄을 건드리고 있어. 이건 경고야. 정말 조심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퇴 후 평온하게 살아야겠다 꿈꿨던 저의 계획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문서를 알게 된 이상 저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고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CIA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자연스레 차를 타면 뒷좌석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검은색 SUV가 제 차를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연이길 바라며 방향을 바꾸니 그 차도 자연스레 제 차를 따라 방향을 바꾸더군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행을 당하고 있는 거였어요. 30년간 나라를 위해 일해온 제가 한순간에 국가의 감시 대상이 되었다니 씁쓸한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도 30년 일한 짬밥이 있는데 저는 베테랑 요원의 노련함으로 침착하게 미행을 따돌리고 오래된 쇼핑몰 주차장으로 들어가 택시를 타고 빠져나왔어요. 다음 제 목적지는 옛 친구 데이비드 파커가 있는 MIT였어요. 데이비드는 암호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위자였어요.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던 저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끈끈한 우정으로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데이비드의 연구실은 온갖 논문과 책으로 가득했고 역시나 평소와 같이 굉장히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저는 반가움보다 긴장감을 먼저 느꼈어요. 비밀리에 제가 알게 된 이야기를 꺼내니 그는 연구실 문을 곧장 잠그더군요. 에밀리, 내가 본 문서는 학계에서도 전설처럼 여겨져 온 문서야. 데이비드는 컴퓨터를 켜며 암호화된 파일 몇 개를 열더니 놀라운 자료들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한글 기반 암호는 NSA 슈퍼컴퓨터도 해독의 8.7배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결합 방식은 최대 26,400개의 암호 변수를 생성할 수 있어. 이건 영어 알파벳 조합의 17배나 되는 수치야. 게다가 한글은 모양 자체가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공지능 학습에도 효율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미국 정보국은 600년 전 한국의 세종대왕이 설계한 문자 체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데이비드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정보 패권은 완전히 흔들릴 만한 이야기였거든요. 데이비드, 그럼 왜 이 사실을 미국이 지금까지 숨긴 거야? 라고 얘기하니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에밀리, 생각해봐. 미국이 영어의 글로벌 지위를 잃는다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비밀이 아니라 국가 패권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루 종일 알게 된 사실을 집으로 돌아와
남편 토마스에게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불안해진 마음을 달랠 사람이라곤 남편밖에 없었으니까요. 토마스는 전직 해군 정보 장교로 보안 문제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를 듣자마자 그의 얼굴도 창백하게 바뀌더라고요. 에밀리, 제발 그만둬. 너가 알게 된 내용은 우리 가족을 위험하게 만드는 사항이야. 토마스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고 그의 반응은 당연했어요. 저희에게는 아직 대학생인 딸 소피아와 고등학생인 아들 마이클이 있었으니까요. 진실보다는 가족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중 MIT 언어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저희의 딸 소피아가 저희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저도 한글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놀라서 소피아를 쳐다봤더니 소피아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제 연구팀은 이미 한글이 AI 알고리즘 효율성을 2.8배 향상시킨다는 걸 발견했는데 지도 교수가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말라고 했어요. 소피아의 말에 토마스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연구가 여기저기서 억압받고 있는 걸까요? 토마스와 소피아 사이에서 갑작스런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토마스는 국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소피아는 학문적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빠, 한국의 문자가 미국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소피아의 날카로운 질문에 토마스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걸 알게 되고 가족들의 언쟁을 보고 나니 머리가 복잡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스리기로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셨어요. 오래된 상자 안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고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한글이 적힌 부분이 있어 반갑고 놀라운 마음에 손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한 구절씩 읽다 보니 충격적인 구절을 발견했어요. 한글은 미국 정보 패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영원히 숨겨야 한다. 이 충격적인 비밀을 아버지도 알고 계셨다니 그 순간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니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주소가 하나 적혀 있어요. 메릴랜드 외곽의 한 창고 주소였습니다. 가족의 역사가 한글의 위대한 이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니 저는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비밀을 간직한 채 돌아가셨고 이제는 그 짐이 저에게 넘어온 것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안 이상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직진뿐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기장에 있던 메릴랜드 외곽의 주소로 향했고 도착하니 오래된 창고 하나가 떡하니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중에 있던 낡은 열쇠가 창고에 딱 맞았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니 창고엔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열린 적이 없는 듯한 행색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안을 꼼꼼히 살폈고 그곳에는 오래된 군용 트렁크들이 쌓여 있더군요. 한참을 뒤지던 그때 한글 효율성 최종 보고서라는 제목의 두꺼운 파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나니 몸이 벌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 보고서는 단순한 언어 연구가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석이 된 파일이었습니다. 한글은 영어보다 정보 전달 속도가 2.7배 높았고 정확성은 3.2배나 우수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수치는 AI 학습 결과였어요. 한글 기반 알고리즘이 영어 기반 알고리즘보다 8.4배 빠른 학습 속도를 보였고 미래 기술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런 차이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문서를 읽다 보니 국방부의 극비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글을 표준 언어로 채택할 경우 미국의 정보 우위는 15년 내에 완전히 상실된다는 예측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당시 대통령의 특별 지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미국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 내용을 영구 기밀로 분류하고 영어의 글로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동원을 승인한다. 600년 전 한국의 문자 하나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하다니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글과 영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패권의 문제였어요. 그 문서들을 다 읽고 창고에서 나오자 검은색 SUV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차를 보자 이제서야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차 안에서 나온 건 토마스였고 제가 위험에 빠진 것 같아서 걱정돼서 와봤다는 그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딸과의 언쟁에서 진 토마스는 이제 제 편이 되어주기로 한 것 같았어요. 저희는 함께 이 비밀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이 극비 보고서를 안전한 곳에 숨긴 후에 그 내용을 직접 검증하기로 했어요. 제니퍼, 데이비드, 소피아와 함께 MIT 언어학 연구실에 모였습니다. 최첨단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한글의 효율성을 직접 테스트하기로 했고 소피아가 주도적으로 실험을 설계했어요. 먼저 암호화 효율성부터 테스트해볼까요? 소피아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니 제가 내 딸이라니 열정적인 딸의 모습에 제가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실험은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 기반 암호는 최신 양자 컴퓨팅 해독 시도의 7.3배 더 강한 내성을 보였고 언어학자인 데이비드는 그 결과에 완전히 놀랐어요. 이건 미국의 모든 암호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랑 다를 바 없어. 정보 처리 효율성에서도 한글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글로 정보 처리 사용 시에 데이터 압축률이 82%에 달했어요. 영어는 겨우 37%였고요. 이는 같은 정보를 절반 이상 적은 용량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국방부 통신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였어요. 한글을 적용했을 때 메시지 전송 속도는 4.6배나 향상됐고 오류율은 89% 감소했으며 해킹 방어력은 11.2배까지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어요. 이런 수치는 전쟁 상황에서 승패를 결정할 만한 큰 차이였습니다. 제니퍼는 이런 결과를 보며 한숨을 내쉬며 이 사실을 어떻게 공개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지금 미국 국방부를 뒤흔들 만한 폭탄을 가진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의외의 인물인 소피아가 결단력 있게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낸 이 진실을 모두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소피아의 말대로 이 결과를 MIT 내부 네트워크의 익명으로 공유했습니다. 예상대로 정보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누군가에 의해 국방부 내부 정보망에도 자연스레 유출되었습니다.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다음 날 아침 언론에서는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미국 국방부 내부에 한글 관련 정보로 큰 혼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지만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저희의 발견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예상했던 일이 바로 벌어졌습니다. 정장 차림의 요원들의 저희 집 앞에 줄지어서 들이닥치기 시작했어요. 에밀리 리처드슨,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저희 조사에 협조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평생 남들에게 하던 말을 이제는 제가 듣게 되다니 마음이 이상했어요. 소피아와 저는 검은색 차에 실려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토마스는 저희의 법률 대리인을 구하러 떠났고 말이죠. 펜타곤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복도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한글 유출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혼란에 빠져 보였습니다. 신문실에 들어가자 놀랍게도 국방장관이 직접 저를 맞이했고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 혼란스러움이 더 커 보였습니다. 리처드슨, 당신은 이 나라에 30년이나 헌신한 사람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벌리기 시작한 거요? 저는 그 말에 기죽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단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 뿐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이 우리를 위협하는 폭탄이 아니라
저희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건지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펜타곤 내부에는 두 파로 나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젊은 장교들과 과학자들은 미국은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 고위 장성들과 정치 임명직들은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정보 통제를 요구했다고 하고요. CNN에서는 펜타곤, 한국의 문자 체계로 인한 내부 갈등이라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도된 내용은 없었지만 이미 이 사태는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10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신문은 계속됐고 지쳐 쓰러지기 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글의 우수성에 관한 보고서가 백악관에 전달된 것 같았고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저와 소피아는 석방됐습니다. 저희를 향한 법적 절차는 계속되겠지만 일단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 안심이 됐어요. 토마스가 저희를 마중 나왔는데 그의 표정은 처음과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에밀리, 상황이 변하고 있어. 백악관에서 우리 쪽으로 연락이 왔어. 다음 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600년 전 한국의 우수한 발명품 한글, 미국 국방 체계를 휘둔들다라는 제목의 헤드라인이었어요. 기사는 한글의 우수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그 기사를 통해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부인했지만 언론과 학계의 압력에 결국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글 기반 차세대 국가 사이버 보안 권리를 발표했어요. 이건 정치계에서 완전한 정책의 전환인 셈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국방부로부터 공식 초청장을 받았어요. 새로운 태스크포스의 수장을 맡아달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소피아 역시 한미 공동연구팀에 합류하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것이야말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국 문자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이라 한국 정부는 이 소식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와 효율성이 글로벌 인공지능 언어 표준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 서울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있었습니다. 광화문의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놀라운 발언이 그 이유였습니다. 600년 전 한국이 이룬 업적이 21세기 글로벌 보안의 미래를 결정짓게 됐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배워가려 합니다. 그 컨퍼런스에서 소피아는 한글의 인공지능 적용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고 그 발표는 세계 언어학계와 컴퓨터 과학계에 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을 다음 세대인 제 딸이 이어가는 모습에 감동적이고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새로운 국가 암호 체계를 발표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결합된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어요. 발표를 마치며 저는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안보는 이제 한글의 천재성에 기반합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지혜가 21세기의 전 세계를 보호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마지막 페이지의 문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 아버지도 이런 순간을 예견했던 걸까요? 이제 저는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왔던 비밀은 밝혀졌고 한국과 한글에 의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